예, 이렇게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는데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부터 가보죠. 경찰이 조금 전인 저녁 7시 30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방역당국이 어제 교인 명단 확보와 또 역학조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실패하자 경찰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사랑제일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현재 교회 안쪽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오후 7시쯤 방호복을 입은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금 전인 7시 30분쯤 집행을 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아닌 방역당국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이 교회 앞에서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네, 경찰과 교회 측 사이에 충돌은 좀 없었습니까? 네, 교회 앞에 교인 대여섯 명이 모여 있긴 했지만 어제와 달리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경찰이 교회 측에 압수수색 실시 사실을 알렸고 이 교회 측도 부목사 입회하에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수색하는 것만 협의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이 그 사이에 자료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 경우 포렌식 등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건 이 명단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12시 기준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6명이 늘어서 누적 732명이 됐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장소가 19곳, 이곳 장소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0명에 이릅니다. 이 N차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이 교인 명단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어제 방역당국이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측 저지로 끝내 실패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나선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아직 그 물리적 충돌은 없다고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방해할 경우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군요. 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찰은 격렬하게 막는 등 이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경찰이 명단을 확보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네, 방역당국은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 교회 측을 상대로 소모임 여부나 교인 동선 등을 이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교회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후 경찰로부터 이 명단을 넘겨받아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자가격리를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전광훈 목사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이 정부가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방역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을 강제 수용소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황당한 주장을 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김선미 기자는 혹시 이따가 다른 상황이 좀 이어진다면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 감염된 전광훈 목사 입장문을 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상에서 직접 녹음한 음성을 공개한 건데요. 목소리는 거칠었고 기침도 계속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밝힌 내용은 대부분 가짜뉴스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였습니다. 청와대에 또 이제 비닐 텐트에서 투쟁을 계속 해오다가 제가 2달 감옥도 갔다 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전광훈 목사는 성명문을 읽는 내내 잔기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래가 생긴 듯 쉰 목소리입니다. 입장 대부분은 가짜뉴스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정인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어떤 오다를 내리면 청와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에 앞장섰지만 테러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건소가 감동을 먹도록 했습니다. 감동을 먹도록.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광화문 집회 연설이 끝나고 격리 통보를 받았으니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집회 당일 오후 3시 반쯤 무대에 올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구속된 자신을 풀어준 재판부에 대해선 호감을 나타냅니다. 저를 재판하는 이 본 재판부는 그래도 보니까 어느 정도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양심에 따라 바로 서 있는 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입장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 목사의 성명서를 올렸던 유튜브 채널은 오늘 오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가짜뉴스는 전광훈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실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실제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은 조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는 환자복을 입고도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광화문 이성만 광장하고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질 않는데요. 이 문재인 놈들이 지금 이걸로 갖고 또 울고 먹는 거예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몸 상태는 좋다면서도 기침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경기도 의료원은 경기도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거 잘 지어놨네요. 아주 좋아요.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약간 감기 몸살. 일부 유튜버들은 어젯밤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현장을 중계하며 당국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탄압이죠.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다 짜 맞춰놓고 밑에라도 사랑제일교회도 아닌데 사랑제일교회라고 쓰더라는 거야. 대표들만 다 양성이야. 어떻게 된 게 차명진 의원, 뭐 엄마방송, 나 뭐 아니 직원들은 다 멀쩡해. 그럼 뭐 이놈의 우한 코로나는 사장들만 다 걸리는 병이야? 사랑제일교회의 한 교인 가족은 오늘 CBS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이 도주하는 이유는 유튜브 가짜뉴스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빨리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몇몇 인솔자들은 끝까지 참석자 명단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고 경찰은 구속영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두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입니다. 문이 굳게 닫혔고 앞으로 2주 동안 예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부 신도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걸 알게 돼 미리 문을 닫은 겁니다. 지자체들도 이번 주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게 되면 N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이들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만 7명이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참석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지금까지 3명 나왔는데 이 중 2명이 참석자 가족입니다. 이런데도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는 더딥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참석자 4명 중 1명, 대구는 2명 중 1명꼴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은 원래 오늘이었던 검사 기한을 일요일로 늦췄습니다.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는 끝까지 명단 못 주겠다는 인솔자 57명을 고발했습니다. 전남도도 집회를 다녀오고도 검사 안 받겠다는 사람 31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 역시 행정명령을 계속 어기는 이들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일 경북 문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보수단체의 집회는 문경시와 경찰이 설득한 끝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방역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광훈 목사 등에게 수백억 원대 청구서가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명 치료엔 470만 원 가량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700여 명입니다. 치료 비용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방역 비용이나 자가격리 지원금 등은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이 금액의 두세 배를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방역조사 방해 시 물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해 다음 달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소급 적용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려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176석으로 법안 처리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 조항까지 포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엔 수백억 원대 청구서가 날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압수수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오후 7시 30분쯤이지만 이 집행은 잠시 뒤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부목사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교회 측 변호사가 늦게 도착하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교회 측이 자료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포렌식 등 추가 조사가 이뤄져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압수수색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교회를 찾았지만 이 10시간이 넘는 밤샘 대치 끝에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 측이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결국 오늘 수사기관이 나선 겁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야지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텐데 그 압수수색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는 시간은 현재로서는 자정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까지 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제처럼 교회 측에서 이 막아설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측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역학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는 현장에서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